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심야 술자리에서 봤다고 언급한 그 첼리스트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둘러대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지금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돼가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뭐랄까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의문점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 이제 그 보도들이 쭉 첼리스트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쭉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경찰이 확인해 준 건가요? 그건 어떻게 확인이 좀 됐어요, 김 기자? 저는 그 언론 보도가 경찰에서 나온 건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첼리스트의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 그 네, 진술한 것은 맞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청연맹 총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그 이세창 씨의 주선으로 네, 그 한장관 김현장 변호사 등과 심야에 술자리를 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동안 쭉 제기됐던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이 맞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었냐 안 갔었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네네. 있었냐가 핵심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제 그 변호사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호사는 네, 그 첼리스트를 대리하는 변호사죠.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요. 그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고 네, 둘러대다 보니 이제 나온 얘기이고 네, 김현장 변호사 한 명과 그리고 이세창 그 네, 네, 권한대행이 같이 있었다라고 네, 네, 설명을 네. 했습니다. 네. 그, 그러면 지금 일단은 첼리스트가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라는 거는 맞다고 봐야죠. 변호사가 대리인이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는 그 경찰 조사 때 네, 옆에 어, 참석을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외에 그러면 그 아예 없었던 자리는 아닌 걸로 뭐 지금 보여요. 네, 네. 네. 그럼 그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나요? 일단은 저희도 이 둘러대기에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제 네.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둘러대다 보니까 네. 그냥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지 네. 뭐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 남자친구에게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판단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뭐 그 자리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내지는 어떤 그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취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 자체도 쉽사리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음.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첼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없는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했다는 것도 이 부분 또한 쉽사리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다가 이 첼리스트 분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네, 실제 그 시기에 알 수 있나라는 이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네, 이제 의문점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본 그 대화 녹취록 한 42분짜리였는데,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무슨 이제 어제 그 얘기로는 남자친구가 추궁을 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뭘 그 42분짜리 들어보면 추궁하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네, 이렇게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분이 이제 첼리스트 분이 계속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네, 남자친구가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네, 첼리스트 다시 설명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첼리스트 분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네, 남자친구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이제 뉘앙스가 풍겨지던데 네, 다시 설명을 남자친구가 해주는 식의 그런 대화가 오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동기를 설명하면서 남자친구가 폭언하고 욕설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그 추궁에 네. 모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 통화 녹음 파일만 들어보면 네, 남자친구분이 뭐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 폭언을 하는 없죠.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이 그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네. 이 7월 말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뭔가 괴롭힐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변호사 말 맞다나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추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추측을 추정하고 해서 하는 있다.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첼리스트 분의 변호사는 이 대화,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될 줄 네, 네, 몰랐다라는 점이 네,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여자분을 첼리스트 분을 괴롭힌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괴롭힐 네, 목적이라는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추정이란 말이에요. 변호사의 추측, 예, 일방적인 맞습니다. 추측이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남자친구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대화 녹취록상에 네, 42분짜리 대화 녹취록상에는 전혀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언급이 안 돼 있고 또 뭘 추궁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확보한 그 녹음 파일에 이제 그 욕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단언해서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애매한 게 아니라 네, 추정이라니까요. 여기 네, 네, 맞습니다. 추정이는데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음,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지 추정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폭언 욕설 때문에 이렇게 마치 이 제보를 한 것처럼 하고 네, 그 저기 그 거짓말 폭언 욕설 때문에 여자 그 첼리스가 거짓말 한 것처럼 하고 뭐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뭐 이걸 제보한 것처럼 음, 언론이 이미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확인된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전부 네. 다 추정입니다. 네, 추정이 추측. 추측인 거잖아요, 추측. 네, 네, 그래서 참 이거는 앞으로 수사가 되면서 이게 동기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변호사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확인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추정해 갖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거짓말을 했다고 네, 하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동기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아예 없었던 자리는 아니라는데 7, 8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 8명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7, 8명 중에 이제 이세창 전 총재와 그리고 김앤장 네. 출신 변호사가 한 명 있는 것으로는 얘기가 네. 나왔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첼리스트 분도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창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김앤장 변호사랑 뭐 이렇게 술을 먹었다 이런 대화 녹취록이 나오는데 김앤장 변호사도 한 명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첼리스트의 대리인이 얘기하기를 대리인이죠 변호사가 대리인이 네네. 얘기하기를 그 김앤장 변호사도 이세창 씨가 소개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한 7, 8명은 누구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화통 그 녹음 파일에는 이게 그 자리에서 본 것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여기 변호사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이 가게의 주인이 뭐 네, 배우 뭐 할머니였다 네,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네, 현장에서 보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니 그것도 지금 저기 뭐야 그 저 김 기자 얘기한 것도 추정이에요 추정. 맞습니다. 추정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더 확인된 것처럼 하면 안 아, 된다고요. 네네. 예, 추정이고 그 옛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 녹취록상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거기 맞습니다. 사장도 아줌마고 옛날 할머니 야 그리고 상호는 뭐 이렇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장소를 특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갤러리아 뒤쪽에 어떤 뭐 차들이 들어가기 힘든 골목 이렇게 좀 특정된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이 그 대화 녹취록이 나온 장소와 경찰이 특정한 장소가 일치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장소에 가봤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장소가 그 장소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네. 경찰이 10시까지 있었다고 특정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거기를 맞습니다.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골목도 아니었고요. 그 네. 좀 널찍한 골목에 이제 그 도로 변에 이제 그 술집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 봤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뭐, 들어가진 못했는데요. 네. 거기 CCTV 두 개만 굉장히 잘 약간 이제 음. 제가 느끼기로는 살벌하게 돌아가고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 상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간판이. 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화 녹취록상에 나오는 전화 대화 녹취록상에 나오는 장소는 상호가 없는 곳이라 그랬단 네, 말이에요. 간판도 없고요. 네. 상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대화 녹취록상에서는 밤 12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새벽 3시까지.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 지금 같이 있었다는 걸로 확인되는 거는 시간대는 10시까지란 말이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이후의 행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됐나요?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그건 네. 이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네. 10시라고 이제 보도와 그리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제보자분은 12시까지 그 전후로 있었다고 이제 제보자가 죄송합니다. 제보자가 아니라 그 첼리스트 분은 12시 전후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12시 전후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12시 이전이었던 것 그쵸. 같다라고 이전,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네. 그 업소, 김 기자가 가봤던 업소 10시 무렵까지 있었던 데하고 거기가 동일한 데인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옮겨갖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네. 7, 8명이 있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3명이 있었다. 네. 예. 3명이 그러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7, 8명이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데로 옮겨서 있었다는 건지 12시 이전까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냥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 그럼 12시 이전에 있었던 자리에 그럼 몇 네. 명이 있었던 거냐 물어보니까 또 7, 8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다가 또 네. 3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다가 약간 헷갈리는 헷갈린 게 설명이었습니다. 아니라 제가 보기엔 뭔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뭔가가 드러나지 않은 행적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보해서 이렇게 했던 그 전화 대화 녹취록 보면 7월 몇 시죠? 7월 20일 7월 19일, 20일 이렇게 2시 56분쯤에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7월 20일 2시입니다. 네. 그러면 12시 이전까지 있었으면 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한 3시간 가량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행적도 이 대리는 첼리스트의 대리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네. 아직 확인해봐야 된다라고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첼리스트가 이 의혹의 핵심 인물 진원지는 네. 이 첼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첼리스트가 나와가지고 경찰에 나와서 어제 이제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이제 일단 소관 국면 일단은 이제 일단락 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는 보여져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 공백이 있잖아요. 네. 공백의 미스터리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대통령을 팔 정도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 진술이 다 믿을 수 있냐?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10월 24일이 의혹 제기가 처음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흘렀다면 딱 정확하게 어제가 11월 24일이니까 딱 한 달 된 날이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심한 중압감, 압박 이런 거를 심적으로 압박 이런 걸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 좀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 보이는 뭐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저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관한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과 수사관이 수사한 것을 맞춰보니까 네. 뭐 장소가 특정됐다, 뭐 시간이 네. 특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분, 제보자분의 핸드폰이 포렌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확정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남자친구의 마치 지금 저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돼서 뭐 마치 이게 다 확인이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 남자친구 전화가 압수된 게 그제인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저께인데 네. 아직 포렌식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네, 취재할 때는 뭐 밀봉 상태였다 정도로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객관적으로 첼리스트의 진술은 나와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냐? 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수사 상황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의문은 뭐냐면 이 경찰이란 데는 이렇게 허술한 데인가요? 이게 자꾸 이 다 흘러나와요, 진술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특수부에서 수사할 때는 네, 특수부식 약간 수사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던 게 극장식 수사, 그리고 뭐 네, 악인 만들기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진술을 하러 들어간 뭐 증인들이나 참고인, 뭐 피의자들에 대해 한 말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랬던 건데, 네, 지금 경찰의 수사도 비슷한 게 이제 극장식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니 이 근데 제보자, 그 네, 경찰이 극장식 수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네, 이게 보고 그 수사하는 경찰이 흘리는 건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알 지금. 수가 근데 없습니다. 이 네, 보고 체계 중간에 어떤 윗선에서 흘러나온 건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간중간에 이게 흘러나와 네, 가지고 미리 프레임을 짜잖아요. 맞습니다. 그 특정 언론사 한두 군데만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물론 그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조금, 이런 부분도 유심히 잘 봐야 될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락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 핵심 네, 주인원지인 그 첼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 어제 이제 그 처음 의혹 제기했던 10월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처음 제기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첫 의혹 제기자가 김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어제 입장 표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라 맞습니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 사과의 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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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정감사를 하는 그 의원들, 그러니까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 네, 국민의 이제 대표로서 꼭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뭐 똑같이 질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어쨌든 간에 입장을 뭐 좀 사과라고 할 수는 있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입장 표명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의혹 제기가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혹 제기였다. 네네, 이렇게 이제 좀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김우겸 의원이 좀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맞습니다. 왜냐면 확인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의혹 제기된 게. 네네. 네. 원래 이제 술자리 뭐 그 탐사 보도할 때 약간 술자리나 뭐 그런 기초적인 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조금 이게 이제 언론이라는 거는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공표를 하고 하는데 저는 뭐 더 탐사나 김우겸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 제기 언론으로서 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데 조금 섣불렀다. 음, 몇 가지 확인돼야 되는 단계들이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앞서서 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취재 과정도 난관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아, 처음부터 첼리스트에 대해서 취재가 됐었어요. 되고 나서 이게 좀 이게 공개가 됐더라면, 네. 의혹 제기가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내려졌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결론이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경찰도 네.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김의겸 의원이랑 그리고 네. 더탐사 그리고 제보자분이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류 네. 말고 이제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저기 김건희 여사 팬카페 네. 건사랑 건사람이죠. 네. 여기도 고발하고 또 이세창 씨도 고발한 게 예,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단락 이렇게 되는 듯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또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새 같아요. 네. 근데 김우겸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으면? 면책 특권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네. 네. 혹시 틀려? 네. 아니. 네네. 네, 얘기. 예. 예. 면책 특권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 장관이 김우겸 의원 향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한 번도 이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니까 계속 그러는 것이라면서 이제 법적인 네.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파도가 밀려났고 지금 책임질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의혹들은 다 거짓, 가짜, 그래서 가짜 의혹, 허위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이 파도가 이제 밀려갔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의혹 제기한 분들이 책임질 시간이다. 이런 의미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어제 또 이 음모론에 올라탄 어떤 민주당 하면서 일일이 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 의장, 박범계 의장, 장경태 의원,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짚었죠.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민주당으로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남아 있는 게요. 그 네, 7월 19일에 이제 이세창 씨가 한 네, 번도 청담동에 간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네. 이 경찰 조사에서는 또 청담동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 또 의문이 남습니다. 의문이 그렇죠. 의문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네, 미스터리의 핵심인 부분 그런 자리였어요. 7, 8명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 이렇게 첼리스트가 얘기 진술한 대로 네, 그러면 이세창 씨가 네. 그거를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부정할 이유가 없죠. 네, 기자회견하면서 부정을 했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이 나와가지고는 네, 그 통화 내역 자기의 통화 내역을 이렇게 까면서 나는 그날 7월 19일 밤에 강남 근처에 가본 적이 없다. 아, 청담동 근처 가본 그렇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봉규 저기 아니죠 저기 유튜브 방송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걸 한번 들어보고 가죠. 아니 그날 당일날 얘네들이 주장한 그날 영등포에 계셨다면서요? 청담동이 아니라. 예, 저도 뭐 사실인 양 19일부터 뭐 자정까지 예. 뭐 제가 어떤 그동안 행보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그런가 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억을 되듬다 보니 네. 전화 그 통화 내역을 예. 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네. 제가 19일 저희 영등포 여의도 사무실에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도 할 겸 해가지고 시골에서 친구들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등촌동 쪽에 가서 좀 식사도 하고 이제 뭐 그쪽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기억을 더듬다 전화 통화 내역을 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19일은 저희 영등포 여의도 사무실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통화 내역은 그 통화가 뭐냐면 그 전화가 이세창 씨 명함에 찍힌 번호의 통화 내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위치가 마지막 발신을 10월 19일 밤 마지막 발신한 거는 거의 12시 다 돼서 강서구 동천동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7월 20일 아침 첫 통화의 발신지는 강서구 동천동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중간 저녁에 있었던 데는 다 영등포, 여의도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 첼리스트가 하는 증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세창 씨는 처음에는 통화 내역을 이렇게 내고 나서 들이밀고 나서 나 7월 19일, 20일 밤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같이 있었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추론해 보면 네. 이세창 씨가 통화 내역으로 제출한 그 명함에 있던 전화번호는 본인이 쓰던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네.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더 탐사랑 통화할 때도 네. 그 당시에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제 같이 얘기를 있었다고 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네. 같이 있었다고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뭐 술자리가 있었던 어떤 뉘앙스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가죠, 그럼. 네.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그 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 그건 제가 예, 그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예,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렇잖아. 예? 음, 아, 그럼요. 그 내가 이제 친하고, 뭐 네. 내가 이제 하나의 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예, 예,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고, 예? 음, 그,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탐사 하고 인터뷰할 때도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있었던 자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죠. 그렇죠. 그런 네. 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그 탐사 쪽에 제보를 해서 이렇게 불거졌고 취재 과정에서 또 이수장 씨가 조연 역할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부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네.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없고 그런 자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네.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부인했다고 해서도 또 기자가 또 취재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네네. 상당히 그걸 있었던 것처럼 인정하니까 이게 취재에 불이 또 더 상당히 붙겠죠. 네. 신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세창 씨하고 오늘 통화를 아침에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네네.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수장 씨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의혹의 그 핵심 인물인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이 행적을 거짓말 숨겼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에 뭐 마음의 상처, 뭐 상당히 고생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피해요. 그러면서 휴대전화 번호 갖고 다녔는 그 번호가 그 번호 맞냐,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그날 가지고 소지한 휴대전화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피하다가 그거 한 대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가가지고 그 통화 내역을 뗐다. 예? 근데 마지막에 가서 계속 이제 그 왜 행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음 7월 19일 하고 20일 새벽 행적을 다르게 틀리게 얘기했냐. 네. 지금 나온 수사 결과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냐. 결국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지금 경찰에 가서는 자기는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하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 행적이 그랬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부인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통화 내역까지 이렇게 제시되면서 부인을 한 거잖아요. 네. 이세창 씨 얘기도 저는 거의 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계속 꽤 맞춰가지고, 네. 뭔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밖에 결론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핵심 의혹들, 미스터리들이죠. 네.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첼리스트의 진술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일단락된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그렇지만 첼리스트가 그걸 참을 얘기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지금 다 행적도 지금 남은 행적들이 있잖아요. 아까 공백 행적들. 네.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위치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이미 이게 다 끝난 듯이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이게 뒷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또 취재를 해봐야 돼요. 네. 이게 맞습니다.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끝나도 끝나지 않은 여전히 미스터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전히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첼리스트가 얘기했던 그 뒷골목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특정된 장소 여기는 지금 못 찾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에나처럼 밤에 뒤지고 있는데, 네. 이런 골목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간판도 없고 술집 같지 않은 술집이라는 단서가 네.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몇 군데 몇 언론사에서는 또 찾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이제 아직 이게 끝났다고 접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우리는 또 더 치밀하게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네. 한번 또 김 기자 한번 또 다시 찾아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